그러니까 당뇨 환자는요, 문제가 뭐냐? 혈액 속에 사실은 당이 넘쳐나거든요. 넘쳐나서 소변을 나가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역시 이것도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밥을 먹었어요. 밥입니다. 밥을 먹으면 그게 소흡수돼 가지고 혈관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중에 세포 속으로 이게 당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세포 속으로. 근데 세포 속으로 당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 속에 당이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고혈당입니다. 왜 고혈당입니까? 달달한 음식을, 당이 많이 드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고혈당의 원인. 그 이야기는 뭐죠? 정제된 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흰 쌀밥 한 그릇, 그거는요, 설탕 5분의 4그릇하고 똑같아요. 밀가루로 된 빵, 그거는요, 설탕 덩어리. 설탕 묻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설탕이에요. 당이에요, 당. 그래서 정제되지 않는 당을 먹었을 때, 달달하죠, 사실은 그게. 입에는 딱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이 많은 음식, 우리 그걸 GI 지수라 하죠. 혈당 지수. 네. 그래서 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요,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잖아요. 그렇죠? 다 그걸 즐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속에 머무는 25초 동안만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흡수되게 되면은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이 췌장이라는 장기가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당을 밀어넣는 췌장, 인슐린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음식 속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 이건 뭐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잖아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서서히 혈액 속으로 당이 들어오니까, 그죠? 췌장이라는 이 장기도 인슐린을 서서히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당이 왕창 몰려면요, 일단 피가 뻑뻑하게 되는 거죠. 피가 뻑뻑한 요 건수만 가지고도 뭐가 옵니까? 피가 뻑뻑하니까 잘 못 흐르죠. 근데 우리의 이 뇌압은 얼마입니까? 뇌압을 90을 맞추기 위해서 심장이 압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고혈당 자체가 고혈압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약 먹는 사람이 얼마 안 있어 당뇨약을 먹고, 아니면 당뇨약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혈압약을 먹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같은 거죠. 그리고 일정 양의 당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너무 높으니까 이제 항상성을 위해서 어디 갑니까? 소변으로 배출해요. 그게 당뇨죠.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는 이 선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뭡니까? 약을 주면은 혈당, 요당 이 수치만 조절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세포는 굶고 있다는 거죠. 당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포는 아사 직전이다. 굶어 죽는 거죠.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음식이 세포로 가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늘 당이 굶주렸기 때문에 음식 앞에서 허덕이며 먹습니다. 아까 4가지 대사증후군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뭐였죠? 비만, 세 번째가 고지혈, 네 번째가 고혈압. 이 4가지가 마치 내 상동이처럼 늘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 자기 배 한번 내려다 보세요. 이 비만인 사람들은요, 이 과도한 이 지방이죠. 자기 몸속에 이 과도한 지방이요,
우리가 이 세포 속으로 당을 이렇게 당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포막에 이 당을 끌어들이는 이 문이 있어요. 문이. 이 문을 뭐라 하냐면요. 수용체래요. 수용체.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요.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이 수용체가 기능이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내당능 장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고 저항을 받더라. 여러분들 복부지방이 있다면요. 이미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내당능 장애, 인슐린 수용, 인슐린 저항성 이거는요. 이미 당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같이 진행이 돼요. 나는 지금 약 먹고 있지 않는데 아니요. 이미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췌장, 당 수치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집중했는데 그리고 의사들은 거기에만 초점이 있죠. 실제로 당뇨는 그냥 혈당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전 과정을 같이 봐야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인구가 이런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이 통계인데 대한당뇨학회에서 이런 통계를 냅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이제 4년 전이 자른 얘기죠. 5년 전이 자른데 이 500만 명이 아니고 사실은 요즘은 한 700만 명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인구에 그러니까 한 6명, 5명 중에 1명은 사실은 당뇨 환자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혈액 속에 식후 2시간이 지나면은 혈액 1데시리터 속에 100mg의 당이 있어야 돼요. 당이.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연히 당 수치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그 당을 세포로 밀어넣습니다. 그럼 당 수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상태로.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1데시리터당 170이 되게 되면요. 이거를 소변으로 밀어내요. 밀어내도 못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2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심한 사람들은 뭐 400이 되고 그만큼 피가 뻑뻑해지는 거예요. 피가 뻑뻑하면 뭡니까? 그 당하고 적혈구하고 뭉치는 거죠. 그 작은 당하고 적혈구하고 뭉치는 거예요. 뭉치가지고 또 당이 있고 적혈구가 있고 이 뭉치가 이게 피떡이 돼요. 이게 혈전이죠. 이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 혈관의 너비가요. 혈관의 너비가 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적혈구가 얼마냐면요. 적혈구가 7쯤 돼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이 미세혈관을 통과하기 힘들죠. 때문에 적혈구는 접시처럼 생긴 적혈구가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당하고 적혈구하고 당하고 적혈 이렇게 엉켜 있는 게 있다면은 이게 잘 통과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뭉친 것들이 뭡니까? 혈관벽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혈관벽이 긁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죠. 그렇죠? 이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여기에 치료를 해요. 또 생기면 계속 염증이 반복이 되죠. 그럼 이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와 혈압은 엮여 있다는 거죠. 의사들은 이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니까 당을 오래 앓은 사람들이 뭡니까? 혈관 망가져서 오는 그게 합병증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미세혈관이 많은 쪽에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요. 한 10년 정도 약을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런 쪽이 상당히 진행된 거죠. 그러면은 뭐 눈, 그죠?
뭐 폐, 심장, 신체 혈관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 우리가 손발 쪽은 혈관이 적잖아요. 발 쪽은 혈관이 적죠.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쪽은 혈액도 적게 가요. 그 혈관이 또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잘라내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눈에 실명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약을 먹기 이전에 현명한 분들은 알아채야 된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뭡니까? 당 수치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몸을, 그죠?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이 내 몸을 그냥 의사에게만 맡겨놓으면요. 의사는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그러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죠. 합병. 이 병이 이제 여러 가지 온단 말입니다. 합병증. 합병이 오게 되면요. 결국은 발가락에 문제 오면 발가락을 자르는 게 의사 일이에요. 당뇨 약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수술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영상 하나 보겠지만은 황성수 박사는 당뇨 환자들은 당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혈관에 혈당에 관심보다도 혈관에 관심, 혈관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관심 가지라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장부학 책자 보세요. 예, 보면은 우리 몸에 이런 장기들을 망가뜨립니다. 때문에 합병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약은 언제나 독이다.